예, 팩트체크를 진행하는 김필규 기자도 매일 팩트체크하느라고 바쁘지만 요즘 미국의 팩트체커들도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죠. 통계를 보니까 뭐 5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이제 팩트체커들이 팩트체크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나오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변수가 없는 한 클린턴과 양자 대결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트럼프까지 참견할 여력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우리라고 훗날 이런 후보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래서 김필규 기자가 더 바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거짓말이 많습니까? 예. 폴리티코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은요. 폴리티코라는 정치 매체에서 지난 7일부터 이제 닷새간 그가 한 총 5시간의 연설을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거다. 허위 과장 발언이 거의 5분에 한 번꼴로 나왔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만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트럼프의 발언을 팩트 체크했던 게 올해 들어서만 50회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것만 한번 하나씩 좀 따져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적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돈은 다 갚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금수저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도널드 트럼프의 부친 프레드 트럼프는요, 뉴욕에서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예. 근데 1978년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 중심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지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친에게 100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요, 68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77억 원 정도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은 돈은 아닌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처음부터 맨해튼에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이후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모두 아버지 후광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요, 최고점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노키오 4개를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거짓말 점수로서 가장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거짓말 예. 강도에 따라서 하나에서 4개까지 주는데요. 4개면은 가장 거짓말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짓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We are going to have a wall. The wall is going to cost $10 billion. The Great Wall of China, built 2,000 years ago, is 13,000 miles, folks.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멕시코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자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경 예. 따라서 다 콘크리트 장벽을 쌓자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이 만리장성이요. 처음 쌓은 뒤에 1500년이 지난 명나라 때 절반 이상을 새로 증축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 성을 다 쌓은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어떤 지형적인 장애물이나 참호를 연결한 거죠. 실제 멕시코 국경에 지금 콘크리트 장벽을 다 세운다고 하면 한 100억 달러면은 다 지을 수 있다. 건설비까지 그렇다고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예. 재료비만 200억 달러 이상 들 걸로 전문가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요, 트럼프의 무지함만 이 발언을 통해서 드러냈다면서 피노키오 3개를 줬습니다. 예. 하여간 덕분에 만리장성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명백한 거짓말 같이 보이는데 왜 3개만 줍니까? 4개가 아니고? 예, 그 내용 봤는데요. 역사적인 내용을 그래도 트럼프가 직접 찾아보기라도 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를 빼줬다라는 빼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이없는 얘기가 나온 건 어제 오늘 얘기는 또 아니기도 한데 예. 팩트체커들이 이거 다 잡아내려고 하면 사실 아까 한 50회 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군요. 예, 팩트 체크를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곳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폴리티팩트 등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어떤 TV 토론 같은 행사가 열리고 난 후에는 뉴욕 타임스나 CNN 그리고 다른 인터넷 매체들도 다 팩트 체크에 들어갑니다. 예. 미국 유권자들이 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84%가 이런 팩트 체크 방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잡아내고 있는데도 왜 이 트럼프의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을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팩트 체커들도 이 부분은 참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굳이 질문을 하자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예. 내용 들어보시죠.
트럼프 같은 막말이나 해결점을 제시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미국의 불만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간 거고요. 미국 사람들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것이 통하는 것 같고요. 지금 대선 후보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최저치입니다. 예. 예, 이런 지지층 고려했을 때 그 미국 팩트 체커들은 어떤 메시지 전달 방식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준으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힐러리 클린턴은요, 보통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연설을 하고 있고요. 예. 트럼프의 연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정도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 주자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건데요. 예. 자극적이면서 쉬운 표현이 트럼프의 강점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또 그리고 중요한 게요. 미국 현재 정치 상황입니다. MBC는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테러에 대한 공포, 그리고 또 여전한 경제적인 불평등, 또 공화당 지지층의 분열,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반감, 이런 요인들,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인기가 식지 않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을 쉽게 한다는 건 사실은 그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은 다민족 국가니까 영어가 좀 서툰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말이 쉬워진 경향이 있다고 저는 듣긴 들었는데 쉬운 것과 거짓말은 그건 다른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우리 상황하고 연결져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많이 물어봤던 이제 또 많은 또 정치학자들이, 국내 정치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따져보면은 비슷하지 않나, 현재 상황과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이렇게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요, 선거 처리되면은 여야나 모두들 이제 중도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서 아마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는 힘들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그런 반면에 최근 이민자나 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서 또 이 테러의 위협까지 있으니까 어떤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They don't want to vote for a liar. They don't want to vote for a liar. 예. 예, 정말로 뭐 이번 미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야기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판 트럼프의 등장 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